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가 좀 깊이 파볼 자료는 과도한 불안의 영향과 관리라는 글의 일부인데요. 이게 특정 유형의 지나친 불안감, 이걸 아주 생생하게 다루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은 이 글을 보면서 과도한 불안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고 또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좀 집중적으로 파헤쳐보려고 합니다. 자, 한번 들어가 볼까요? 이 글을 보면요. 이런 불안을 가진 분들은 뭐랄까 모든 걸 아주 세세하게 곱씹는다고 해요. 그리고 자신이 한 일이 이게 맞는지, 괜찮은 건지 자꾸 확인받고 싶어 하고요. 네네. 그런 경향이 있죠. 맡은 일이나 약속은 그야말로 글자 그대로 시간 딱 맞춰서 지키려고 엄청 애를 쓴대요. 굉장히 철두철미하려고 하고요. 근데 재미있는 건 그렇게 다 하고 나서도 혹시 내가 뭘 잊은 건 아닐까? 아니면 저 사람이 제대로 할까? 뭐 이런 걱정에서 벗어나질 못한대요. 뭔가 늘 부족한 느낌? 네, 맞아요. 그 지점이 참 중요해요. 이게 단순히 머릿속 생각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삶 전체로 이렇게 스며든다는 거죠. 그래서도 보면 밤낮 없이 일 걱정, 사람 걱정, 이런 거에 시달리고 심지어 가족들한테까지 그 불안을 막 전하면서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낸다고 하잖아요. 잠 못 이루는 밤까지요? 네. 그래서 그려서는 뭐 잦은 두통이라든지 항상 신경이 곤두서 있는 상태 이런 걸 언급하는데요. 이게 결국 뇌가 잠시도 쉬지를 못하고 계속 돌아가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해요. 끊임없이 자기를 점검하고 또 외부에서 확인받으려고 하니까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에너지가 엄청 소모되는 거죠. 그렇군요. 그럼 이런 성향이 사회생활이나 직장에서는 또 어떻게 나타날까요? 아, 그것도 흥미로운데요. 그래서는 보니까 외모에도 신경을 많이 쓰고 혹시 다른 사람한테 조금이라도 좀 불쾌감을 줄까 봐 엄청 조심한다고 하네요. 네, 타인의 시선을 많이 의식하는 거죠. 특히 이제 만약 부하 직원이 있다면 그 직원한테는 하나하나 다 지시하고 통제하려는 모습이 아주 두드러진다고요. 그렇죠. 마치 이제 본인이 직접 나서지 않으면 다른 누구도 일을 제대로 못할 거다. 이렇게 믿는 경향이 있는 거죠. 그 앞서 말했던 다른 사람을 믿지 못하는 그 불안이 여기서도 딱 나타나는 거네요. 네, 맞습니다. 바로 그 불신, 그게 핵심적인 문제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. 이 글은 이런 과도한 염려가 결국에는 타인에 대한 어떤 깊은 불신으로 이어지고 이게 개인의 삶을 좀 올가맨다고 봐요. 그러면서 건강, 특히 신경계에 아주 심각한 부담을 준다 이렇게 명확히 지적하고 있습니다. 신경계 부담이요? 생각보다 심각하네요. 네, 이런 극도의 긴장 상태는 사실 오래 지속되긴 어렵다고 경고까지 하죠. 이걸 좀 더 넓게 보면 사실 신중함이나 책임감 자체는 좋을 수도 있잖아요. 그렇죠. 긍정적인 특성이죠. 근데 그게 과도해지면 어떻게 오히려 해롭게 변질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사례인 것 같아요. 혹시 당신의 삶에서도 좀 이런 패턴 보신 적 있으신가요? 글쎄요. 저도 가끔 걱정이 많긴 한데 이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. 근데 가족 관계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네요. 특히 부모-자식 관계요. 부모가 너무 지나치게 걱정하는 게 아이의 자립심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인데요. 아, 네. 그 부분도 중요하죠. 아이가 스스로 뭔가 판단하고 세상에 부딪혀 볼 그런 기회를 어쩌면 부모의 그 불안이 빼앗을 수도 있다는 거죠. 맞아요. 아이가 건강하게 성장하려면 결국 부모의 그 과잉 보호에서 좀 벗어나야 한다. 이런 메시지로 읽힐 수 있겠네요. 근데 또 완전히 부정적인 면만 있는 건 아니라고 하네요. 네,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글은 불안 그 자체, 혹은 그 근간이 되는 신중함이나 책임감 자체를 막 나쁘다고만 하지는 않아요. 오히려 그 지나침, 그 과장된 부분만 좀 덜어낼 수 있다면 그 꼼꼼함이나 책임감이 필요한 특정 분야들이 있잖아요. 예를 들면 아주 정밀한 작업 같은 거요. 그렇죠. 그런 데서는 오히려 강점이 될 수도 있다네요. 네, 그런 데서는 유용하게 쓰일 수도 있다. 이런 여지를 남기는 거죠. 결국 핵심은 그 강도를 어떻게 조절하고 관리하느냐, 그 능력에 달린 것 같습니다. 자, 그럼 이 이야기들을 쭉 한번 종합해보면 어떤 그림이 그려질까요? 오늘 우리가 살펴본 글은 이 과도한 불안이라는 게 단순히 걱정이 많은 상태,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끊임없는 자기 검열, 또 타인에 대한 통제 욕구로 이어지고
네, 그렇죠. 이게 결국에는 건강 문제, 관계 어려움, 심지어 다음 세대인 자녀의 독립성 문제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. 맞아요. 불안이 상 전체를 지배하게 되는 그런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.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. 이 글에서 묘사된 것처럼 삶을 쫓아먹는 그런 지나친 불안과 또 건강하고 생산적인 책임감, 그 사이의 경계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?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. 그 경계선 찾기. 네. 그리고 이 내용이 혹시 당신의 개인적인 경험이나 아니면 주변의 모습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.